지금부터는 삼각형의 외심을 직접 작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 앱을 준비해 주시고요. 작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도구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툴들이 보입니다. 펼치기 누르시면 더 다양하게 뭐 다각형이나 원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좀 필요한 건 삼각형 그리기 위해서 다각형이 필요하고요. 다각형을 눌러서 점을 3개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큼직하게 눌러주시고 A, B, C로 자동으로 그 점이 명칭이 적어질 텐데 반드시 A까지 돌아오셔야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A, B, C만 찍어버리면 안 되고 A, B, C 찍고 다시 한번 A를 연달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각형이 만들어졌죠. 삼각형의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변에 수직 삼각형의 3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왼쪽으로 가보시면 작도 항목이 있어요. 보시면 작도해 보시면 뭐 중점, 수직선, 수직 이등분선이 있군요. 요걸 가지고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변이니까 AB, 변 AB의 각 변에 점을 지정해 주시면 수직 이등분선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동으로 가서 좀 개체를 풀어 주시고요. 자, 수직 이등분선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죠. 그럼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선분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B, C 두 점을 지정해도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변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그 선분의 양 끝점을 연결해도 선택해도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집니다.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 만들어졌군요. 이게 바로 외심입니다. 왜 외심이 되느냐는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올라가서 기본 도구의 점, 여기 이동 있고 점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이동 눌러서 하셔야 다른 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을 눌러서 이 교점의 점을 눌러가지고 해당이 풀려버렸네. 이렇게 눌러가지고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외심은 이름을 좀 넣어볼게요. 여기 이동으로 가셔서 이 점을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설정사항이 뜨거든요. 여기 설정사항에서 이름에 우리가 뭐 어차피 이거 외심 만들 거니까요. 한글로 외심이라고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점 색깔도 우리가 좀 눈에 띄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사이즈도 좀 눈에 띄게 하고 싶다. 그럼 좀 키우시면 좀 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심을 그렸습니다. 자, 저게 바로 외심이 돼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이제 외심을 만들었는데 외심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외심이냐 하면은 원에 외접한다는 뜻은 어떤 다각형이 원에 그 꼭지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심과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분을 그려서 그걸 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선에 보시면 선분 있죠. 이거 선택하시고 외심과 꼭지점 A, 그 다음 외심과 꼭지점 B, 외심과 꼭지점 C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셔서 이동 고른 다음에 요 반지름을 선택하셔서 색깔을 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띄게요. 또 얘도 뭐 색깔을 골라서 같은 색으로요. 어떤 친구는 이제 삼원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굵기 같은 거 좀 굵게 하고 싶으시면 요 가서 선 굵기는 좀 지정을 하시면 굵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좀 그러시면은 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선의 형태를 말하거든요. 잠깐 색깔을 다 바꾸고 말씀드리죠. 예, 여기도 보시면 선 형태가 있고 여기서도 선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건 누르면 선에 대한 스타일하고 그러니까 모양이죠. 일점세선이냐 점선이냐 이런 걸 할 수 있고 굵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눌러서 다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 제대로 그었다면 이 외심이란 녀석은 각 꼭지점,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접원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으로 가셔서 원 만드는 항목 중에 중심이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원을 선택을 합니다. 색깔이 진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외심과 아무 ABC점 아무 점 하나로 연결하면
이게 원이 만들어지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상 그런데요. 왜 그러느냐? 지금부터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그림을 보기 좋게 귀찮지만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점을 골라서 점을 좀 찍어 주겠습니다. 어디냐면 A, B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만들어진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D가 되겠죠. 마찬가지 변 BC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진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 AC에서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진 점을 찍습니다. 그게 F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F를 여러분 찍으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 이등분선은 안 보이게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안 보이게 할 건데 감추기를 할 거고요. 감춰버리면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 왜 저 외심이 길이가 같은지, 그러니까 외심에서 점 A, B, C 사이 거리가 왜 같은지를 알아보기가 좀 그러니까 근거를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선분 가셔서 다시 한번 외심과 점 D, 외심과 점 E, 외심과 점 F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으로 가셔서 수직 이등분선 개체를 숨길 겁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 하나 이렇게 골라 보십시오. 고르셨어요? 그러면 여기 설정사항 가시면 보이기를 감추기로 바꾸시면 사라집니다. 지운 건 아니고요. 삭제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작도에서 삭제해 버리면 그 근거를 잃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동적 이런 자료들이 날아가 버려서 엉뚱하게 바뀌어요. 이거를 끝이 아니거든요. 작도하고 나서 여러분이 꼭지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외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도록 하시고 선택하면 좀 진해지니까 거기 가서 이 수직통 표시 마시고 감추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서 감추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그러니까 세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다 안 보이게 감춰졌습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필요한 선이지만 아주 중요한 선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으로 가서 아까 말한 선택을 하셔서 이번엔 요거 눌러서 바로 바꿔보죠. 이렇게 실선이 아닌 다른 걸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친구도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럼 좀 보기가 눈에 보기가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외심을 만들어 봤는데 그럼 왜 저게 외심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펜을 선택하면 쓰긴 좋은데요. 지워지지가 잘 않아서 지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춥니다. 쓰는 거는 설명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가만 보시면 이 부분 이 변 BC 보십시오. 변 BC를 보시면 2라는 거는 이 BC의 수직 이등분선이 출발하는 이게 수직이거든요. 그럼 뭐가 돼? 지금 요 삼각형, 그러니까 외심하고 B하고 요 삼각형,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냐면 일단 요 외심에서 이까지 이거는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요 길이 같고요. 그 다음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에요. 따라서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한다.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녹색인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쪽도 다 같게 되겠죠. 그래서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심에서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란 말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외심이란 거는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요거를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우는 거는 이게 뒤로 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수직 이등분선이랑 표시하려면 우리가 직각 표시가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측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리, 길이, 넓이, 주어진 각의 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해서 직각 표시를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을 잴 때입니다. 자, 외심하고 E하고 B 하면 90도라고 직각 표시가 되죠. 이거 알아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외심 DA 이렇게 90도 표시하시고 마찬가지 외심 FC 해서 우리가 직각 표시하시면 이거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맞아. 그죠? 점선이 올라가서 외심이 만들어졌고 녹색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외심을 작도해 봤어요.
올라가셔가지고 이동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이 꼭지점 여러분 좋아하는 뭐 C를 골라서 움직여 보시면 이 작도 원리에 따라 삼각형에 적합한 외심이 그때그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외심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외심이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점점점 가까이에서요, 점점점 가까이에서 딱 여기 마주치게 하는 경우, 그죠? 재밌는 경우가 생겼죠. 바로 어떨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 될 때, 그죠? 직각이 될 때 바로 빗변의 중심,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빗변의 중심, 바로 이렇게, 이게 다 반지름인 거지. 외심의 위치가요,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각삼각형은 내부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참 지우는 게 참.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동 눌러서요. 그 다음에 둔각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요 보시면 각이 밖으로 나가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70도면 반대로 90도이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원에 대고 삼각형을 그려본다 생각하면 더 간단할 거예요. 원에 대고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외심의 위치까지 아셔야 돼. 외심의 위치는 만약에 뭐일 때는 이 친구가 예각 삼각형일 때는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직각삼각형의 경우는 빗변의 중심, 그죠? 빗변의 중심. 그런 경우는 어디 길이, 바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게 돼요.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다음, 그 외의 경우 둔각이 될 경우는 외심이 원 바깥에 존재한다. 실제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 원 그려놓고 그 안에 삼각형을 우리가 둔각 그려보십시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심이 바깥쪽밖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한번 따져보죠. 자, 왜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빗변의 중심이 되느냐? 원리를 따져보면 일단 외심이란 거는 각 변의 수직 이등분의 교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이등분, 얘도 이등분 돼서 둘이 가서 만나서 여기도 이등분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직각입니다. 그럼 이것도 직각, 이것도 직각,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직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마찬가지 얘랑 얘랑 합치면 90도니까 반대로 얘가 동그라미, 얘가 x라서 이게 똑같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뭔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도 또 90도니까 얘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 동그라미,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이게 같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직각삼각형을 지금 이래놨다가 저래놨다가 한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또는 여러분 실제 작도를 해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직각삼각형 여기 중심을 잘라서 올리고 얘도 중심 잘라서 올리면 이 중심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외심에 있어서 각의 특징, 이제 저 외의 다른 특징들을 좀 알아볼 차례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외심은 정의에 따라서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지 이게 반지름이 되니까요. 그쵸?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같다. 이건 당연한 논리고. 각의 특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각 삼각형은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 각이 이를테면 뭡니까? 뭐 그냥 동그라미 할까요? 얘도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겠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얘도 x면 얘도 x겠고, 얘도 삼각형이면 얘도 삼각형이야. 왜?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각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각이 말이죠. 해볼까요? 요각이랑 요각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각의 크기 비교할 때 180도가 되려면 동그라미 2개, 그죠? 보시면 동그라미도 2개 있어야 되고 x도 2개 있어야 되고 삼각형도 2개 있어야
모든 걸 다 합친 걸 두 개 있어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뭐 보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각, 지금 요 각, 요 친구랑 요 친구 관계는 뭐냐 보시면 삼각형 여기를 보십시오. 이 삼각. 이 삼각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금 180도가 돼야 돼, 각의 합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걸 추가시켜서 180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삼각형은 두 개 있잖아.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동그라미랑 X가 여기 몇 개? 두 개씩 여기 들어가 줘야 얘랑 합친 게 180도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각이 뭐냐? 두 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거든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뭡니까? 바로 각 A랑 크기가 똑같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외심에서 재밌는 사실은 이 각 A랑 여기 있는 이 각이랑 관계가 얘의 몇 배? 얘의 정확히 두 배가 바로 얘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또는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걸 이제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 외심과 A를 연장합니다. 쫙 연장해요. 중요한 것은 밑변의 수직 임선과 겹치는 게 아니고 이 점 A에서 외심을 지나서 연장선을 쫙 긋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 밑변의 수직 이등선과 겹치지 않습니다. A에서 쭉 보낸 거니까요. 그 연장선을 그리면 자,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면 요게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얘는 두 배 동그라미랑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외곽 성질 배운 거잖아. 그죠? 또는 삼각형 여기서는 요게 X니까 요것도 외곽으로서 X 두 개랑 같거든요. 이렇게 보셔도 이 각은 동그라미 더하기 X인데 이거는 두 배 동그라미 두 배의 X니까 두 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3으로 올라가시면 이거를 일컬어 뭐라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요, 바로 요거, 이거를 여러분 중1 때 배운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호. 그죠? 여러분 부채꼴 배울 때 배웠잖아. 호라 그러죠. 이 호에 대해서 이거는 원의 중심에 대해서 각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호의 뭐냐? 호의 중심각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호의 중심각. 이거는 뭐라 그러냐? 이거는 원주각이라 그래요. 원주각. 왜 이 원주각이냐면 이 친구 원주에 있으니까요. 원주에서 만든 거 원주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 배다. 이런 게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외심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성질. 자, 그러면 이걸 좀 확장 응용을 좀 해보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결국에니까 얘랑이 같고 같은 위치가 중요해요. 얘랑이 같고 얘랑 같으니까 문제를 요따구로 주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서 하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 삼각형 둘 중에 하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물어보면 다 더하면 90도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보기 좋게 이쁘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묶고 여긴 이거 하나 묶고 요거 하나 묶고 얼마나 좋아. 하나 건너 하나니까 금방 보이는데 일부러 헷갈리라고. 왜? 내심 배우고 나면 이거들이 같다고 착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외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X 둘 중에 하나, 삼각형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막 이거랑 여기 하나 고르고 막 여기 하나 뭐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이거 더하면 몇 도야? 90도인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외심은 알 건 뭐죠? 외심의 정의. 작도의 정의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뭐다? 작도를 할 수 있는 정의를 아셔야 여러분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작도란 가지. 그죠? 뭐 세 변의 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고, 그래서 외심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이 외심에서 요 큰 원래 삼각형의 각과 요 각의 관계는 두 배 해주면 나온다.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냥 이름 알아보세요. 이게 뭐 원주각, 이건 중심각. 그래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 또는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외심의 위치입니다. 외심의 위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C를 골라서 해보면 자,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쭉 와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된다. 그죠? 이거 좀 맞출까요?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되게 되면 빗변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둔각의 삼각형이 되면은 바로 삼각형 밖에 존재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아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서 내심에 대한 내심이 아니고 외심에 대한 기본적인 작도 원리, 그 다음에 왜 외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는 만약에 지오지브라에 로그인이 돼 있으시다면 이게 눌러가지고 저장해서 여러분이 이름을 뭐 삼각형의 외심 이렇게 해서 저장해 두시면 여러분 다시 불러들여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지오지브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심을 우리가 작도해 볼 차례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여시면 혹시 모르는 종이 같은 경우는 축이 나와 있으면요, 여기 설정 눌러서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그래서 도구 누르면 들어오시게 됩니다. 다음 지금부터 내심을 작도를 해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본 도구 쭉 들어오셔서 안 보이시면 펼치기 눌러서 다각형 가셔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정다각형은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뇌가 크기 같은 걸 작도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일정치 않은 다각형이죠. 마찬가지 다각형을 선택하시고 점을 3개 찍어주시고 A, B, C 다음에 A를 한 번 더 눌러줘야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크게 그리세요. 자, 삼각형의 내심은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전에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작도로 가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 작도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중점, 수직선 쭉 나와 있죠.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냐 잠깐 설명드리면, 만약에 각 A, B, C의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한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꼭지점 각 A, B, C니까 각 A, B, C를 찍어주시면 바로 각 A, B, C 이등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 만약에 선분 A, B와 선분 B, C를 찍어주면요, 이거는 막꼭지각을 고려해서 이등분선을 2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불필요한 게 생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각의 이등분선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각을 직접 지정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이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번엔 A, B, C 했으니까 B, A, C 해볼까요? B, A, C 또 만들어졌죠. 이번에는 A, C, B 하면 되겠죠. A, C, B. 자, 이렇게 해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내심입니다. 마찬가지 올라가셔서 그럼 척척이죠. 바로 점. 그죠? 뭐 여기 보면 점에 점, 교점, 대상의 점이 있는데 위로 와서 기본에 봐도 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기본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 여기 찍어서 해볼까요? 점. D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동 가셔서 점을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시작부터 우리가 이름을 잡고 가겠다. 요거는 바로 삼각형의 내심이죠. 기억 니은 눌러서 여러분이 내심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마찬가지 좀 뭐 눈에 띄게끔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자, 빛화면 누르시면 돌아갈 거고요. 자, 내심을 만드는데 내심에서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사전에 없애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심에서 나중에 내접은 그리려고 수선을 내리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서요, 먼저 없애는 게 낫거든요. 그 대신 이 내심에서 이 선이 필요하긴 해요. 삼각형 같은 걸 바라볼 때. 그래서 선분으로 남겨는 놓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서 선분 눌러주시고, 누르셨나요? 자, 점 찍겠습니다. 내심과 A, 내심과 B, 내심과 C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동으로 가셔서 기본 도구 이동 골라서 자, 각의 이등분선을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친구도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을 일부만 남겨놓고 다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심이란 말은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작도의 정의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이 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삼각형 내 원이 접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그게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선을 내려보겠습니다. 작도로 가보실까요? 그러면 수직선 돼 있습니다. 중점, 수직선, 수직임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골라서 내심과 변 BC를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예,
수직선이 그려집니다. 마찬가지 내심과 AB, 그 다음 내심과 변 AC를 찍어주면 우리가 다 수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바로 가지 마시고 점으로 가서 그 내심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찍어서 이렇게 D, 내심에서 AB부터 갈까요? 내심에서 AB 내린 수선의 발을 D, 내심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 그 다음 내심에서 변 CA,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수선이요, 보이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할 건데, 그러나 반지름으로 남아있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분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래서 내심과 점 E, 내심과 점 E, D, 내심과 E, 그 다음 내심과 F를 이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다 표시가 됐을 거고요. 안 보이게 합니다. 정신사나워요. 그래서 이동 가셔가지고 우리가 말한 아까 수선, 여기서부터 안 보이기를 해줍니다. 얘도 안 보이기를 해주죠. 얘도 안 보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기 좋은 그림만 남았죠. 이 친구가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이 될 거니까 색깔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이동 누른 채로 다 골라서 색깔을 자 볼까요? 뭐 이런 색깔 이렇게 굵기도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색깔, 그 다음 얘도 색깔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요게 바로 내저번의 중심인 내심이고 저게 내저번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접하는 거니까 90도 표시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으로 가서 90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심 EC 반대로 걷군요. 그죠? 예. 뭡니까? 내심 EB 90도죠. 그 다음에 내심 DA, 그 다음에 내심 FC 이렇게 90도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저게 내심에서 각 변의 길이를 지칭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점에서 어떤 직선 사이 거리 기억나십니까? 중1 때 배웠죠? 어떤 점이 있고 중1 때 배웠죠? 어떤 점이 있고 직선 밖에 어떤 직선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는 이 점에서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이란 말이요, 이 점을 얘기해. 그죠? 요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 발을 연결해주면 이게 수직인 거거든요. 이걸 H를 수선의 발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제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중1 때. 그 따라서 지금 이 각각의 내심에서 E, 내심에서 D, 내심에서 F는 각각 내심에서 각 변 AB, 변 BC, 변 CA까지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같으면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원으로 되나 안 되나 검토해 볼 차례입니다. 원으로 가셔서 중심이 내심이고 DF 중에 하나만 연결 딱 시키면 접하는 내접원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게 그린 거죠. 요게 그래서 내접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접원은 다른 말로 내심은 바로 내접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작도적인 세 각의 이등분선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삼각형이요, 좀 희미하게 보여야 될 게 있거든요. 바로 요 선분들. 그래서 요것도 이동 가서 눌러가지고 요건 색깔 자체를, 이게 뭐 아주 필요 없진 않은데 이게 중요하긴 한데, 이제 넓이 같은 거 할 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좀 너무 눈에 두드러지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색깔을 좀 약하게 해 놓습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왜? 이거의 매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내저번이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여러분이 열심히 그리셨으니까 지금 따라오느라고 장난질을 좀 쳐야죠. C를 가지고 A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보세요. 내심의 특징은 무조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아까 외심은 삼각형의 예각일 땐 삼각형의 내부, 직각일 땐 빗변의 중심, 둔각일 땐 삼각형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내심은 항상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내저번이란 게 삼각형 안에 그려야 되니까 내심이 삼각형 바뀌는다는 건 좀 그 사람은 뭐 좀 4차원이라고 좀 특이하죠. 전혀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내심이 되느냐,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각이 있을 때 말이죠, 각이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여기서 쭉 그려주잖아요. 그럼 이 각이 이등분 된 겁니다. 그럴 때
각의 이등분선이 있는 어떤 점, 아무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여기에 대고 뭐를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럼 이 점에서 내린 내린 이 수선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왜 같으냐? 뜬금없이. 그게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배운 거죠. 뭡니까? 여기가 일단 직각이고요. 직각. 그 다음에 요 빗변은 공통이고 각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R, H, A 합동이 돼요. 그래서 저 거리가 같게 됩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역으로 또 뭐도 가능해? 거꾸로. 요렇게 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임의의 3분이 여기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임의의 점을 잡아서 요 점을 잡아서 여기서 수선을 만들었더니 이 수선이 같더라. 그럼 이 각은 이 녹색 성분으로 각이 뭐가 된다? 이등분 된다도 성립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워버렸어요. 잠시만요. 자, 다시 그렸습니다. 아까워라. 자, 어떤 그 각이 있는데 녹색으로 이미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에서 임의점을 잡아서 각 변에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 길이 쟀더니 같더라. 그러면 이거는 각이 이등분 되더라. 그럼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면 자, 봅시다. 마찬가지고 직각이고요. 빗변 공통이고 그죠? 변이 같으니까 보다 R, H, S 합동이거든요. 그래서 각이 이등분 됩니다. 요거였죠. 여기서 그걸 써먹게 됩니다. 내심은 가만 잘 살펴보면 바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왜? 각 B가 이등분 됐지 않습니까? 요게 B고 요게 B면 각이 이등분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고? 직각이고 그쵸? 이거 공통이고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C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색을 뭐 다르게 넣을까요? 이번 지우면 안 될 텐데 요것도 CC고 요것도 각각 90도고 얘도 공통이기 때문에 그죠? 이 친구랑 이 친구도 같아야 돼요.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 일을 저지르면 세 길이가 모두 같게 되죠. 이게 바로 내저번의 반지름이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를 또 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바로 각의 관계를 보시면 자, 각에서 요거를 우리가 검은색 할까요? 요 각이 이등 여기 이 각이 A도 이등분 되니까 여기도 AA라고 써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각이냐면 요 각, 요 A란 각하고 바로 요 각의 차이점이 뭐냐 한번 따져봅시다. 뭐 사람 웃는 것 같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내용 써진 거에 따르면 한번 써볼까요? 써본 데 따르면 A도 2개 있고 B도 2개 있고 C도 2개 있으면 다 합치면 몇 도야? 그게 180도입니다. 마찬가지로 A랑 B랑 C랑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가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일로 와서 이 삼각형에서 보자고.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도 180도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일단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B 하나랑 C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가 가져야 될 각을 한번 생각하면 지금 B도 2개, C도 2개, A도 2개 있어야 되는데 일단 B는 하나씩 있으니까 B랑 C는 그럼 B 하나랑 C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 A는 무려 2개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이 각의 크기는 그렇게 결정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뭐 외곽의 성질 쓰지 않아도 금방 당연히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야? 90도잖아. 그러면 90도라고 할 수 있고 각 A라는 거는 저기 주어진 전체 큰 각의 절반이니까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랑 그 뭡니까? 그 외심일 때는 각의 2배가 됐다면 이번은 90도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다소 독특한 모양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하셔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꼭 이해하시고요. 계산하실 때는 90도 더하기 2분의 A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중요한 성질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성질이 각의 이등분의 성질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BD랑 BE랑 같죠. 요거 둘이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대로면 AD랑 AF랑도 같죠. 그 다음에 CF랑 CE도 같게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왜요? 라고 하면 아까 했잖아. 왜냐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돼서 이게 둘이 이렇게 같아지면 이게 합동이 되니까 이거 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를테면 어느 한쪽을 묻는다고 치면 이를테면 여기가 x다. 그럼 이것도 x고 예를 들어서 이번 길이가 뭐 8이다. 그럼 이거는 8-x면 얘도 8-x.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1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12-x면 여기도 12-x. 그러면 이 합계가 얼마니까 x 얼마. 이런 식으로 다른 변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게 바로 내심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내심이 할 게 많다 그랬잖아요. 또 있어요. 그럼 참 내심 많죠. 여기서 모양이 좀 달라지면 재밌는 게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성립합니다. 이 삼각형 넓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A에 대응하는 변 BC 대변이죠. BC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a,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변 AC에 대응 AC죠. AC의 길이를 스몰 b, 그 다음에 점 C에 대응하는 대변 AB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내저번의 반지름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하면요, 삼각형 넓이를 쓸 수 있겠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또 사고 쳤죠. 예, 요게 신속하게 요거 A, 요거 B, 요거 C, 요거 R. 저게 색깔을 바꾼다고 하다가 눌러버리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시다시피 지오지브라 펜은 정말 쓰면 안 되거든요. 귀찮아서. 자, 색깔이 보시면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책에 여러분 설명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삼각형 세 개의 합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삼각형 ABC는 자, 삼각형 자, 내심을 보통 뭐로 쓰냐? 우리가 I로 써요. I 써볼게요. 그럼 삼각형 IAB, 삼각형 IBC, 삼각형 ICA 라고 하면 IAB라는 거는 2분의 1의 CR, IBC는 2분의 1의 AR, 그 다음 ICA는 2분의 1의 BR이거든요. 묶어주면 2분의 R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내저번의 반지름 가지고 전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게다가 조금 더 특이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보실까요? 어떨 때냐면 요럴 때입니다. 제가 C를 잡고 요거를 직각삼각형을 억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 직각삼각형 되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 볼까요? 여기가 이제 직각삼각형 아닙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가 요거는 A고 요거는 B, 2분의 1 AB 하면 되잖아. 이거는 C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 얼마를 안 주고도 이렇게만 그림 중 여러분이 알면 되겠죠. 그쵸?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아까 2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R에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이쪽에서 보면은 저기 요게 직각이니까 각시가 직각이니까 2분의 1 AB랑 똑같으니까 바로 요거로 2만 지워주면 R이란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B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재미난 것은 요게 지금 이런 그림일 경우 이게 직각 이거 직각이니까 여기가 정사각형이 돼서요 요게 R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A-R, B-R, B-R, A-R이니까 A-R 더하기 B-R 더한 게 얼마다? C다. 이렇게 해서 뭐 구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친숙하게 여러분 보셔야 될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내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해봤습니다. 내심의 위치는 삼각형 내부에 있고요. 각은 90도 더하기 2분의 2의 관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심의 특징은 변의 길이가 각각 그죠? 같은 거 그거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내심과 외심을 비교하면 내심, 외심 섞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내심의 정의는 바로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심에 대한 얘기도 다 살펴봤고 마찬가지로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저장 눌러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형의 자판이 엄청 불편해요. 자, 삼각형의 내심 그죠?
잘 못 캐심? 빵 터져있겠네, 그죠? 안 보여요, 화면이. 내심입니다. 이렇게. 자판이 좀 원래 자판 같으면 좋은데, 내심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내가 찾기 쉽다, 그러면은, 이름에 내심 뒤에 뭐, 빵빵빵, 뭐, 자기, 뭐, 이렇게 특이한 사항 집어넣으면, 이렇게 열기 가보시면, 서버에 자료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금방 저장했으면 이렇게 비공개로 저장이 돼 있죠. 우리 만든 게 보이죠, 외심이라. 이 누구 공부하는 분이 많네요. 아, 여기 제가 만든 또 있네요. 얘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 열어서 언제든지 열어보시면 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만든 대로 그죠?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특별히 또 한 번만 공부하고 나면 예,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심 설명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요. 질의응답을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